자, 명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용어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명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합 공부했습니까? 집합. 우리가 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이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원소들의 모임이었죠. 그런 구성원들의 모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명제를 배우는데, 이 명제라는 거는 자,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의 얘기입니다. 문장이나 식의 얘기요. 참 거짓을 명확하게 여기다 이제 뭐 판별할 수 있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판별할 수 있는 이라고 했대. 문장이나 식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은 12의 약수라고 돼 있지. 그래서 3은 12의 약수다라고 했어. 자, 여기 보면 3이 12의 약수가 맞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약수의 정의만 보더라도 12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잖아.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맞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명제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판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제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참인 명제라고 하고, 그러면은 거짓이라고 뭐라고 할까? 5라고 할까? 5는 12의 약수이다 해버리면 이건 거짓이잖아. 그래서 5는 똑같이 12의 약수이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이잖아. 보통 이제 true, false로 TF라고도 나타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할 거야.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참인 명제라고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거짓인 명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x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x의 특정한 값을 넣어야 참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x 값에 따라 좀 바꿨으면 참거짓이 x 값에 따라 참거짓이 명확해지는? 뭐 그렇게 해볼까? 명확해지는? 혹은 뭐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얘.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x 곱하기 x-2가 0이다 라고 해볼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물론 거짓이다 라고 할 수도 없어. 왜? x가 0이거나 2면 이게 참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0이나 2면은 이게 참이 될 것이고, 그지? 이게 x가 만약에 0하고 2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요거는 false가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뭔가 이 x의 값에 따라서 요렇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제하고 조건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이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 PX라고 돼 있잖아. 우리가 일단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명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P, Q, R 이런 애들로 많이 표현을 해요. 오케이? 명제를 이렇게 P, Q, R 이런 애들로 많이 표현을 하고, P가 뭐의 약제겠지?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나 안 찾아봤어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나타내기로 하냐면 P의 뭐 X, 뭐 Q의 뭐 X,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마저도 그냥 P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건 뭔가 이제 명제와의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X가 넣은 거지. X 없어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구분 안 지어줘도 되는 상황에서는 이걸 그냥 PQR 이렇게 똑같이 나타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 진리집합이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 요 조건 PX를 참이 되게 하는 뭐 X의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로 할 거 왜 다른 걸로 해놨대? 자, X하고 X-1은 0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기 때문에 조건이잖아, 그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 값은 얼마야? 0하고 1이죠. 이때 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대문자로 많이 나타내.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내. 자, P는 이렇게 나타내. 진리집합 0하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나올 표현들에 대해서,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한 3가지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니? 이 3가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 조건 2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 명제라는 건 뭐라 그랬어?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 그랬잖아. 근데 조건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이다, 거짓이다, 항상 참이다, 항상 거짓이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지? 하지만 조건이 2개가 붙어버리면 이걸 우리가 명제로 만들 수가 있거든. 그걸 지금부터 해볼 거야. 네, 첫 번째, 자, 두 조건이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PX로 나타냈지만 나는 P라고 그냥 나타내 볼게요. P는 X가 1이다 라는 조건이고요. 참이야, 거짓이야? X가 항상 1입니까? 라고 항상을 붙여봐 한번. X가 항상 1이야? 모르죠. X가 1이면 항상 1이고 2면 항상 아니고, 그지? 자, 그다음 Q는 어떻게 돼? Q는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제 X제곱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X제곱이 1이야? 라고 물어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P하고 Q는 조건입니다. PX와 QX로 나타내야 하지만 지금 P하고 Q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딱히 조건과 조건끼리는 우리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건과 명제를 구분할 때만 쓰는 거죠. 그래서 굳이 X라고 PX, QX 이렇게 나타낼 필요 없이 PQ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두 놈을 가지고 우리가 명제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건데, 화살표를 써볼 겁니다. 오케이? 두 조건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하나는 이제 뭐 가정, 하나는 결론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뭐뭐이면 뭐뭐이다 꼴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게 몇 가지야? 2가지죠. 뭐가 있어요? P이면 Q이다. 자,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고, 또 뭘 만들 수가 있어? Q이면 P이다. 자,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은 명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게 땡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이걸 우리가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볼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그냥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니까 P이면 화살표에 Q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도 Q이면 P이다를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니?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자, 만약에 X가 뭐면 1이면 이라는 소리죠. X가 1이면 그럼 뭐라는 거야? X제곱이 1인가요? 이런 명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P이면 Q이다를 한번 써보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장이 하나 만들어졌지.
그럼 이거는 항상 참 거짓이 명확하냐라는 거야. 자, x가 1이면 항상 x제곱도 1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맞죠? 맞지? 그럼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 이거 공부해보면 이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이거 제곱만 할 줄 알면 되잖아, 그지? 1을 제곱하면 뭐니까 1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항상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오케이. 항상 아니다든 항상 맞다든 어쨌든 항상의 뭐 참거짓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명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참인 명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참인 명제. 오케이. 자, 두 조건을 뭘로 해버렸기 때문에 두 조건을 가정과 결론으로 나타내 봤더니 명제가 하나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반대로 한번 물어보죠. Q이면 P다를 명제로 한번 써볼게. 그 X제곱이 뭐면 1이면 X는 뭐야? 1, 2다. 자, 라는 명제를 갖고 와볼게. 그럼 이거는 이게 명제 가지고 문장을 갖고 와볼게.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X제곱이 1이면 항상 X가 1이야?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라고 하지. 아니다. 맞아? 왜 뭐일 수도 있을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X라고 할 거야. 아니, 항상 맞냐? 항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맞냐? 아니면 항상 아니냐라고 물어서 항상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야? 참 거짓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거짓임이 너무 명확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거짓인 명제라고 할 수 있고 역시나 명제다. 알겠어? 그래서 한 놈을 뭐로 두고 한 놈을 P이면이라는 놈을 가정이라고 하고 자, 뭐이다라는 놈 뭐라고 하는 거야? 결론이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가정, 결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역할을 나눠서 우리가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소리야. 알겠니? 자, 그때요.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전체 집합 U. 전체 집합 U가 있어.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두 조건 PQ에 대하여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해보면 자, PX를 만족시키는 애를 갖다가 라지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X를 만족시키는 놈을 갖다가 라지 Q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명제가 있었지. 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P이면 Q이다.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이해됩니까? 자, 이런 거잖아요. X가 1이다가 참이 되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P는 진리집합 어떻게 되는 거야? 원소를 1만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 Q는 진리집합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런데 P면 Q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화살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가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P가 Q의 부분 집합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맞으면 부분 집합인 거잖아. 맞으면 P가 이제 Q의 부분 집합이고 아니면 Q가 뭐 P의 부분 집합이거나 뭐 아니면 뭐 전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P면 Q이다. 그럼 P를 만족시키는 애들이면 다 Q를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P를 만족시키는 애들은 다 Q를 만족시키는 거야. 그럼 P를 만족시키는 애들을 우리가 진리집합 P라고 했고 Q를 만족시키는 애들을 전부 다 진리집합 Q라고 했는데 그럼 P를 만족시킨다라는 건 우리가 진리집합 P 안에 있는 원소들이고 그죠? 그럼 그 원소들이 전부 다 Q 안에도 있다 이런 소리니까 진리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러한 형상을 요렇게 그려지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자, 반대로 Q이면 P다라는 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Q가 P의 뭐 부분집합인가요? 포함이 되어 있나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림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는 맞지만 Q가 P의 부분집합인 거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건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요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서 우리가 가정과 결론 명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나 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바로바로 요게 요 조건과 요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가정과 결론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명제하고 조건을 부정한 그런 상황을 한번 볼 거야. 자, 일단 명제부터 봅시다. 1번 명제의 부정. 자,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어떤 명제 P가 있어요.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P의 부정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명제 아무거나 해볼까? 나는 사람이다. 주관적인가? 주관적인 건 아니죠. 이렇게 해볼까? 이거 어쨌든 정의를 내려준 거니까 요거는 분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부정이라는 거 뭐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해. 이 말은 뭐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분필이다라고 물어봤을 때 맞잖아. 원래 참이잖아. 근데 그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분필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분필이 아니다. 어떤 명제 P에 대하여 P를 우리가 부정하잖아요. 어떤 명제 P에 대하여 P를 우리가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P이다라고 할게. P이다라는 거를 부정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P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됩니까? P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를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우리 영어권 아니죠. 영어권이 아니지만 제2외국어가 영어잖아. 그래서 우리가 not P 이렇게 씁니다. not P. 오케이. P 반대가 뭐야? P의 부정이 뭐야? not P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물결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물결 P 읽을 때는 그냥 not P야 전부 다. 오케이. 물결 P라고 다 읽어요. 아시겠어?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명제 P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세 가지 정도. 부정. 뭐가 아니다. 그럼 부정의 부정은 뭐야? 긍정입니까? 뭐가 아닌 게 아니다. 이게 분필이 아니다의 부정은 이게 분필이 아닌 게 아니다잖아.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아닌 게 아니다인데 아닌 게 아니면 맞는 거죠. 오케이. 부정의 부정은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t P 이런 거 없어요. not하고 not은 이렇게 뭔가 이게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1 곱한 것처럼 물결 P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부정하고 원명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원명제가 참이잖아요. 어떤 이제 참인 명제를 부정을 하면 뭐가 될까? 거짓이 돼요. 반대로 이 거짓인 명제를 갖다가 부정을 하면 뭐가 돼? 참이 돼.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 분필이다가 맞는 명제야. 그럼 분필이 아니다는 뭐야? 당연히 틀린 명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뭐 요 정도가 이제 명제 부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조건의 부정. 조건이라고 어려울 게 있겠니? 여기 P가 전부 다 뭐로만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야? PX로만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죠. PX이다 부정, PX가 아니다. 자,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자, 조건의 부정은 예시만 좀 들어봅시다. 대신에 조건의 부정은 이게 참거치는 빼야겠지. 참인 조건 이런 건 없으니까. 예를 들어 X가 1이다 라는 게 있어. 조건 부정 보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부정해보면
자, 한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x가 1이 아니다가 되는 거잖아. 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니?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부등식으로도 한번 써볼까? x가 이거 뭐라고 읽어? 자, 1보다 크다라고 읽잖아요. 그러면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1보다 크지 않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보다 크지 않다는 우리가 작거나 같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 주면 돼. 흔히들 여기 크다라고 해버리니까 한 부정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상황은 언제야? 부정을 우리가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은 이분법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전 세계 사람 볼게요. 사람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해놨잖아, 그지? 맞습니까? 오케이. 이게 돌연변이를 제외하고, 오케이, 돌연변이 제외하고 XX 염색체를 가진 누구야? 여자와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로 이렇게 구분해놨잖아, 그지? 염색체로 보자. 내가 돌연변이를 비하하거나 다른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보자는 거지. 남자와 여자로 구별을 해놨어. 이게 직업병이에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혹시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들은 다루지가 않는데 뭐 생각나는 게 이거니까 최대한 예외를 배제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남자의 부정이 여자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남자가 아니다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여자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을 볼까? 우리가 7개의 색깔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또 이게 습관이죠. 외국에서는 또 개수가 다른데 색깔 개수가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에서 빨간색이다라고 했어. 무지개에서 이제 무지개에 빨간색이 있다라고 아니지. 그냥 빨간색이라고 해볼게요. 빨간색의 부정이 뭡니까? 빨간색의 반대가 있어?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예를 들어 검은색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흰색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치? 검은색이 아니라고 해서 다 흰색으로 말하지 않잖아. 그런 이게 이분법적인 상황에서의 부정이냐,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부정이냐를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다의 부정이 작다가 아니고요.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예요. 일반적으로 not이 붙어야 돼. 알겠어? 이런 거 이제 명제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 진리집합으로 한번 따져볼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1이라는 원소만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요거는 그 1이라는 원소 빼고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전체 집합에서 그 진리집합을 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리집합으로 따져. 진리집합에서 보면 P의 부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P의 부정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여집합의 부정은 뭐야?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P가 되겠지.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나 자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어? 이게 이제 명제하고 조건의 부정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어려워. 자, 요거는 다른 데다 적어 두세요. 이거 지우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또는의 부정을 볼 거예요. 또는 하고 그리고의 부정. 이렇게 둘이 같이 써놓은 걸로 봐서는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 그죠?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일 것 같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전체 상황.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간 우리가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볼까? P 또는 Q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P 또는 Q. 자, P 또는 Q라는 상황을 한번 봤을 때 이 P 또는 Q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 P의 합집합 Q.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그지? P와 Q의
또는이라는 표현을 가진 거는 우리가 합집합으로 나타내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 자식에 우리는 뭘 원하는 거야? 부정을 원하는 거야. 부정.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이거의 부정은 뭐야? 이거에 이제 부정을 하면 이거 부정을 하면 요 자식의 부정이니까 여집합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무슨 모르간? 두 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한 가지만 더 나가면 되겠다. 요걸 다시 명제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집합이라는 거의 뜻은 그리고로 해석을 했었잖아. 근데 요 P의 여집합은 아까 뭐라 그랬어? 왜 지워버렸냐? 내가 아까 지운다 그랬죠. 진리집합지. P의 부정은 뭐라고 한다고? 부정을 P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P의 부정을 우리가 뭐라고 해? 나 P 이렇게 나타내. 기호로 나 P 이렇게 물결 P 이렇게 나타내니까 물결 P. 자, 교집합 뭐야? 그리고 물결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 거야?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반대 아니겠어? 반대? 너의 부정을 한번 살펴봐. 너의 부정. 그럼 너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에다가 뭘 씌울 거야? 여기에다가 여집합 씌울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뭘 씌우는 거야? 여기에다가 여집합 씌우니까 너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P 합집합 Q가 되는데 너를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야? P 또는 Q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부정하면 이해되겠어? 그래서 너하고 너는 서로의 무슨 관계더라? 부정 관계더라 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P 또는 Q? 나 P 그리고 나 Q. 자, 요거를 전체 상황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다시 해볼게. 전체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내가 P 또는 Q라는 거를 아니지요? P하고 Q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P도 조건이고요. Q도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뭐 명제도 조건이 상관없겠지. 아닌데? 조건인데? PQ를 조건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P를 참이 되게 하는 애가 있을 것이고 그 동시에 Q도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이 상황을 분류를 해보면 동그라미 P 만족하면서 Q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나 P 만족하지 않으면서 Q 만족하는 상황과 P와 Q를 모두 만족하지 않는 상황, 이 네 가지 상황 빼고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 맞아? 전체 상황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오케이? 그럼 전체 상황이 몇 가지? 4분법 아닙니까? 4분법. 2분법 아니잖아. 그지? 4분법이야. 이때 내가 P 또는 Q를 결정할 수 있어. P 또는 Q. P 또는 Q가 참이 된다는 거네? 이런 거죠. 둘 다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니까 이렇게 3대1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P 또는 Q다라는 건 어찌됐건 P가 맞거나 Q가 맞거나 둘 다 맞거나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세 가지 상황의 부정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상황을 제외한 너의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둘 다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P도 아니고 그리고 Q도 아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P 그리고 Q라고 한번 해볼게. P 그리고 Q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게 P 그리고 Q잖아. 맞아. 그러면 이 부분의 부정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not P 또는 not Q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또 할만해. 자, 진짜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모든과 어떤의 부정을 볼까요? 모든과 어떤. 자, 요거는 솔직히 말 자체가 우리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모든과 어떤의 부정을 해볼까요? 모든과
어떤 애의 부정. 자, 일반적으로 모든 x에 대하여 px다라고 해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px다라고 해볼게요. px다. 요걸 한번 부정을 해볼게요. 요거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모든 x에 대하여 뭔가 이 식을 만족을 하면 참이고, 그지? 모든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일 거 아니야, 그지? 맞나? 요거를 부정해 본다라는 거는 상황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학생들이 밥을 먹었다라고 해볼게.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은 뭐야? 모든 학생들이 밥을 먹었다 아니다잖아, 그지? 밥을 먹었다 아니다. 그럼 밥을 안 먹은 거야? 맞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야, 얘들아, 우리 수학여행 갈 때 지금도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죠? 우리 쌤은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초등학교 때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수련회든 수학여행이든 운동장에 버스가 이렇게 섰어요. 운동장이 아니면 도로에 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버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이 차 탈 학생은 이 반 앞에 모여. 1반부터 여기 어디 뭐 12반까지 있다라고 해볼게요. 말도 안 되죠? 12반까지 있다라는 게. 이렇게 다 모여요. 여기 구령대야, 구령대. 그럼 여기에서 뭐라 그래? 선생님들이. 자,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여기 담임선생님들 앞에 있잖아. 담임선생님들 앞에 있으면 담임선생님들한테 자, 인원 체크하고 출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안 온 사람 오니? 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죠. 맞아? 그러면 이 말을 좀 바꿔보면 돼. 모든 x에 대하여 px를 만족한다라는 건 px를 만족하지 않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모두 다 여기에 왔니? 라고 물어보면 뭐야?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여기에 있니? 라는 거잖아. 맞아? 그때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 다 모인 게 맞아, 아니야? 아닌 거지. 이해가 되겠어? 모두 모인다의 부정은, 그러니까 모두 모인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에 이게 뉘앙스 차이죠. 모두가 안 모였다가 아니고 모두가 다 모인 건 아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다 되는 건 아니다. 모든 x가 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를 말을 조금 더 이쁘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어떤 x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상황을 분류해보면 이거지. 모두라는 상황은 지금 저기 모든 x에 대해서 돼 있잖아. 모든 x를 한번 x의 범위를 1, 2, 3, 4, 5라고 해볼게. 1, 2, 3, 4, 5예요. 자, 그러면 1이 만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2가 만족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3도, 4도, 5도 전부 다 만족을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이 가능한 상황인데 모두 다 만족했다라는 건 전부 다 5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5 동그라미로 가야지만 모두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x로 갔어. 그게 1일지, 2일지, 3일지, 4일지, 5일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게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지 않잖아. 자, 어떤 명제에 대하여 참이, 그 명제가 참이라면 그 참인 명제의 부정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러면 지금 모두 동그라미로 갔다라는 건 한 명이라도 x로 가는 건 오늘 거짓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이미 부정 명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자체가 부정 명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정 명제가 너무 많은데 그 명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 모든 부정 명제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게 이 명제의 부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해석을 하기로 하냐면 요거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하여 p의 뭐
뭐라고 할까? not px죠. not px. not px 이렇게. 얘 부정하게 되면 요렇게 쓰겠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뭐 예시를 들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예시 또 뭘 들 수 있을까? 예시 또 뭘 들 수 있을까?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저걸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은 참이죠. 이제 x의 범위가 없지만 우리가 실수 범위로 보통 제한을 한단 말이야. 그건 참이거든요. 그래서 x제곱 자체가 0 이상이니까. 요 놈의 부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이 누구보다 0보다 작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이잖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가 뭐지? 약간 라임이 사네요. 자, 어떤이라는 거는 그게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합니까? 실수 범위에서? 어떤 실수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있나?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원소도 없고 공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왜? 이 자식이 참이니까. 반대가 되면, 여기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 요 놈이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럼 요 놈은 이제 부등호가 반대가 되니까 참이 되겠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모든하고 어떤하고의 포함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요것도 한번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을까 봐 한 가지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A, B 또 두 가지로 해볼게. A, B 모든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A를 만족하고 B를 만족할 수도 있고 둘 다 만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OX가 있을 수 있고 X와 O가 있을 수가 있고 X와 X가 있을 수 있잖아. 밥을 다 먹었을 A, B 둘 다 먹었을 수도 있고 A만 먹었을 수도 있고 B만 먹었을 수도 있고 둘 다 안 먹었을 수 있다고. 상황 자체가 그래. 근데 모두 밥을 먹었다라고 해버리면 뭐야? 이쪽만 보겠다는 거지. 이 위쪽 부분만 보겠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몇 분법이야? 4분법이잖아. 2분법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어쨌든 2분법이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 어떤 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요 놈의 부정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 놈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제외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의 반대가 되면 안 돼. 모두 not p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모든 x에 대하여 not px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안 먹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둘 다 밥을 먹었어요의 부정은 뭐야? 누군가는 밥을 안 먹었어요 이런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어떤 x에 대하여 밥을 먹지 않았어요. 어떤 자식이 안 먹었어요. 이 말이라고. 이해되겠니? 그러면 둘 다 안 먹었어요. 둘 다 안 먹었어요. 의 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자식이 먹었어요. 이 말이라고. 이해되겠어? 그러면 반대로 어떤 자식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이잖아. 그럼 그놈의 부정은 뭐야? 전부 밥을 안 먹었어요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그냥 외워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이 이해를 했다면 그리고 너네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만 하면 돼. 요걸 너네들한테 증명해라.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이제 명제, 이 명제와 명제의 부정까지 공부를 해서 우리 부정을 왜 공부했겠니? 조건 부정 이런 거 왜 공부했겠어요? 여기에서 보려고 한 거예요. 자, 어떤 명제의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그 명제를 한번 변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우 관계에 해당하는 명제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볼 건데 어떠한 명제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조건 PQ에 대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쓸 수가 있었지. 이 자식을 한번 저 흰색 네모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저 어디 뭐 개념서 같은 데를 좀 찾아봐도 많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사각형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여기에도 네모를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몇 칸 내려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정도만 내려와 보자. 6칸이네요. 자, 여기 네모 하나 딱 그리고 또 저 여기 어디야? 요 어디? 왜 네모 요 딱으로 그랬어? 자, 딱 와가지고 요 정도의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 볼게 이렇게. 알겠나? 자, 그래서 이 대우가 각각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건데, 이 역이다라는 거, 역이다 한자로 이게 다 한자예요, 한자. 오케이.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꿀 역자가 아마 맞지 않나 싶어요. 쌤 이제 한자 공부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느낌이 그래. 바꿀 역자예요. 바꿀 역이 아니더라도 바꿀 역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바꿀 게 뭐가 있겠어? 자, P하고 Q밖에 바꿀 게 없잖아. 그래서 바꾼다라는 소리예요. 바꾼다. 누구를? 자리를. 체인지라는 데 체인지. 맞나? 자, 그래서 우리 역 명제를 한번 이렇게 좌우로 역관계를 한번 가져볼게요. 이렇게 역명제 이렇게 써볼까? 바꿔봐 한번. 바꿔봐. 이러면 어떻게 돼? P하고 Q하고 잘 바꾸니까 Q 화살표에 P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되나? 역. 자, 바꿀 역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P면 Q이다의 역 명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Q이면 P이다. 이게 P하고 Q의 자리를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이 두 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좌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체인지라고 생각하면 체인지. 자, 여기도 역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명제가 상관없어. 이 틀 안에 집어넣으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 진짜 모르거든. 근데 달을 이자일 것 같아요. 또 틀리면 뭐 알려줘 나한테.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부정. 다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으로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뭐 결과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로 관계예요. 세로 관계. 이렇게. 왜 이게 2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이게 무슨 관계라고? 이 관계다. 그래서 이명제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전혀 정치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명제. 자, P에서 Q로 간다의 이 명제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부정이에요. 부정.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어려운 거 아니죠? 앞에 부정, not만 붙여주면 되잖아? 요 자식도 어떻게 돼? not Q이면 어떻게 된 거야? not P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명제라고 해요. 오케이. 자리가 다 찼네. 대우 어디다 적지? 대우를? 이게 뭐 이런 게 이제 이명제입니다. 이명제. 대우 찾아요. 대우는 어떻게 볼까? 이게 대할 대자에 뭔가 우자는 뭐 모르겠어요. 뭐 우? 뭐 이런 느낌인가요? 하여간 이제 대우는 역 플러스 2라고 적을게요. 역 플러스 2 합쳐서 대우. 오케이? 정 반대편에 있어요. 대우는. 그래서 이거 좀 특별하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각선 이렇게. 이런 관계에 있는 자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대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우 관계. 대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대우가 중요해요. 대우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은 이 명제도 안 배워요. 영명제만 너네들 배우는데 대우명제가 참 중요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우명제 배우려고 이거 둘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맞춰볼까? 대우명제는 어떠한 관계야? 자리도 바꾸시고요. 그 다음 뭐 또 바꾸시고요? 명제도 바꾸시고요. 부정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P하고 Q의 자리 바뀌면서 앞에 not 붙었죠. 반대로 너하고 너도 똑같은 거니까 Q하고 P의 자리 바꾸면서 앞에 not 붙었죠. 이러한 우리가 관계에 있는 명제를 뭐라고 하는 거야? 대우명제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거짓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참거짓. 아주 중요해. 이거 진짜 아주 중요해. 자, 어떠한 명제가 내가 이 명제 참이라고 해볼게. 참. P이면 Q에다가 참이라고 해볼게. 그럼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릴 수가 있지? P하고 Q가 있으면 잘 보이나 이게? P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P 안에 누가 있는 거야? Q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전체 집합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이해되겠어? 그럼 P이면 Q이다 화살표 바깥으로 나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물어보는 거지. 그럼 Q 영명제를 보자. 영명제. 그럼 Q이면 P냐라고 물어봤어. 나한테 뭘 물어본 거야? Q가 P의 부분집합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말하면 가능은 하지. 어떤 경우? P하고 Q가 같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Q가 P의 부분집합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항상 그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N은 몰라. 오케이? 탑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누구에 따라서? 이 P의 조건 혹은 P의 진리집합에 따라서. 이해되긴? P가 아니고 누구야? Q의 진리집합에 따라서. PQ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그래서 요건 알 수가 없고요. 자, 다음 이명제 볼까? not P면 not Q다 이랬어요. not P면 not Q다. 저걸 물어보는 건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not P라는 거는 P의 여집합이라는 거고 이게 어디에?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나요?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Q가 P의 부분집합인가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자식이랑 알고 보니까 저 자식이랑 아예 표현 자체가 똑같네, 그지? 그러니까 이 자식 또 뭐야 그러면? 몰라 이렇게 몰라.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볼 필요도 없었네 내가 이거를. 그지? 안 그래요? 이거 이렇게 보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 표현 방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적지 마. 원래 항상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요 자식 우리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걸 표현 자체를 P가 Q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거는 어떻게 돼? P의 여집합이 누구의?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뭐야? 좀 변형을 해보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냐 이 얘기고, 그치? 요 자식은 어떻게 돼? Q가 P의 부분집합이냐 이거잖아. Q가 P의 부분집합이냐 요거 물어보는 거고 요 자식은 어떻게 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는 거는 조금만 다르게 써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결국에 너랑 표현이 똑같고 너랑 표현이 똑같은데 그 표현이 똑같은 애들끼리 표현이 똑같은 명제끼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 다들? 대우 관계에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야.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만약에 이제 원명제라고 합니다. 원명제가 저거잖아요. 참이라고 하면 혹은 뭐라고 하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우리에겐 역명제도 있을 것이고요. 누구도 있고 이 명제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또 누구도 있어? 대우 명제도 있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명제가 있다고 어떤 명제에 대해서는. 근데 역명제나 이 명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가 되는 거죠. 모름. 여기도 모름. 이게 되는데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된다고?
요 놈을 따라가는 거죠. 원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원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 명제와 운명을 같이 하는 명제는 누구야? 대우 명제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어떠한 명제의 역 명제와 운명을 같이 하는 녀석은 누구야? 이 명제야. 왜? 얘네들이 또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알겠니?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거야. 내가 요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요 명제를. 혹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나 지금 궁금한 상황이야. 그랬을 때 요거를 뭔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힘들잖아. 그럼 우리가 어디로 넘어갈 수가 있냐면 요 대우 명제. 왜? 원명제와 대우 명제가 참거짓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대우 명제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쉬운 경우가 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시오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하기가 뭐 쉬운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 그림과 이러한 설명 정도는 너네들이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도 직접 그려보고. 아시겠죠?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 충분히 여러 번 해보는데 한 5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우선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에 한번 그 정의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명제 P하고 Q의 명제 P이면 Q이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볼게요. 이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거짓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해보면 이런 거야. 진리집합으로 우리가 이걸 나타내보면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이제 포함된다 혹은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맞니?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P가 Q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 있어. 오케이? 이런 관계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를 볼 건데, 자, 1번이야. 첫 번째.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볼 거야. 조건. 자, 다음 두 번째.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게 무슨 조건인지 지금 또 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게 하나는 필요고 하나는 충분이거든요. 하나는 필요고 하나는 충분인데 이 두 개가 P는 이랬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자고. P는 Q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쌤, P는 이미 Q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P가 Q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맞아? 우리가 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P 집합 안에 들어가려면 P의 가입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지. 맞아? 근데 Q 집합 안에 들어가면 Q의 가입 조건 만족시켜야 되지.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P 안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사실은 Q의 가입 조건은 이미 충족을 시킨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는데 이미 난 어때? 충분해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해서 이미 나는 충분해. 이 충분 조건이야. 이해되겠어? 다음 Q는 P이기 위해 이래서 이제 Q에 있는 애들이 P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은 딱히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 녀석들은 P의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 뭔가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Q가 P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합 사이의 관계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두 집합 사이에 혹은 두 조건 사이에 조건 사이에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 된다라고 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근데 우리 이 충분과 필요는 우리 어디서 해결한 거야, 우리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줬었잖아, 그치? 근데 요거를 매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가 좀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한번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화살표 자체를 한번 잘 볼 거란 말이야. 이 화살표 자체. 이 화살표가 곧 누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 이 화살표가 마치 P가 Q한테 화살표로 뭔가를 주고 있는 듯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한 지금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P가 Q한테 뭔가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뭔가를 누구한테 주고 있어, 그지? 그럼 이 내가 주는 이 물건 자체가 누가 이 물건을 필요로 해? 받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래서 Q는 이게 필요해. 오케이? 다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부족한데 주겠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충분히 있어야 준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아 그래? 너 필요하니? 내가 충분하니까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개념 원리에 이렇게 나와 있나? 하여간. 그래서 P는 충분하다 이거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Q는 P이기 위한 필요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정의 자체는 내가 설명을 아까 해줬고, 더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냐? 아니면 이미 조건이 충족돼 있냐?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정의를 내린 거고, 그게 마치 이제 화살표를 외우기가 조금 힘드니까, 혹은 벤 다이어그램 매번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자, 요렇게 약간 이제 뭐 외우기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엔 이것도 억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나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고요. 다음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P하고 Q하고 어떤 관계일 때 이러한 관계가 될까? 자,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누구도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우리가 P는 또는 Q는 서로 상대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한 거야.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마찬가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도 가능할 거야.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지도 않고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왜? 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P가 누구의?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고, 화살표가 이 방향도 참이라는 거는 Q가 누구의? P이기 위한 부분 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켰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P하고 Q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맞니? 자, 그래서 P하고 Q가 조건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오케이? P하고 Q가 조건이 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P하고 Q가 다르게 나타나 있더라도 우리가 P를 만족시키는 뭔가 X값들, 그다음에 Q를 만족시키는 뭔가 원소들 있지. 그 원소들이 서로 같다면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잖아.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표가 참이라는 화살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관계? 벤 다이어그램 또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포함 관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놈이 충분한 놈이야. 작은 놈이 충분한 거고 큰 놈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뭔가 그죠? Q가 더 크니까 Q가 뭔가 충분하고 그지? P가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는 좀 공부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포함관계까지 우리가 공부를 잘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일단 명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뤘거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증명,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증명을 할 건데 여기랑 좀 별개로, 오케이. 거기서는 이제 증명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마무리합시다.